12운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하늘과 땅이 만났을 때 뿌려지는 기운의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때 기운의 색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느냐라는 거죠. 그걸 이 세기를 갖다가 이제 세분화를 한 거예요. 12단계로. 아주 정밀하게 쪼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인간의 생로병사에 엮어서 풀이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하고 보통 일반인들은 보통 뭐로 보시냐면 육친으로 거의 해석을 다 하셔요. 그런데 육친이 아닌 12운성을 쓰면 굉장히 세밀하고 정밀하게 해석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이 우리가 표에 보면 해자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다시 해로 가는데 이렇게 나아갈 때 해에서 장생이라 표현되어 있고 자에서 목욕, 축에서 관대, 인에서 걸록, 묘에서 제왕, 진에서 뭡니까? 쇠. 그 다음에 사에서 병, 오에서 사, 묘에서 묘지, 신에서 절지, 유에서 태지, 그 다음에 술에서 양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갑을 갖다가 뭐로 배웠습니까? 나무로 배웠습니까? 봄의 운동으로 배웠습니까? 네. 자, 봄의 운동이 가장 잘 펼쳐질 때가 어느 계절이죠? 봄의 계절이죠. 봄의 계절. 그죠? 즉, 갑이라는 것은 위로 이렇게 솟구치는 운동이라고 했어요. 솟구치는 운동. 그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벌어지는 때가 인묘진월이라는 거예요. 인묘진. 그 중에서도 가운데에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제일 활발하게 기운적 작용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봄을 만났을 때는 뾰족뾰족 올라가는 기운이 강하다가 자, 가을을 만났습니다. 가을을 만났을 때는 솟구치는 운동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낙엽이 두수수 떨어집니까? 그죠? 솟아오르는 동작을 못하죠. 즉, 그래서 신에서 솟아오르는 기운이 끊어졌다라고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는 우리가 이걸 제가 옛날에 음양할 때 병이 있고요,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고요, 지구는 토가 있고요, 수가 있는데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몇 달 전에 해서 도저히. 근데 어떻게 보면 태양의 기운이 뿌려졌는데 제일 먼저 작용이 수의 작용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승강, 위로 들려 올라가는 작용이에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을 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봄. 그 성질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사물을 보니 목이더라 한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정밀하게 보면 물의 운동성을 표현한 거예요. 물의 운동성. 가을에 나무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여기서는 절이라고 했죠. 절. 그죠? 절이라고 했는데 가을에 나무가 겨울을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작용이 있냐면 몸에 있는 수분을 밑으로 쫙 다 빼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을을 건하다 그러죠. 말랐다. 그죠? 고추도 언제 말린다? 가을에 말린다.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건하여진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수분이 밑으로 쫙 다 내려가는 운동성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야지 나무들이 이 추운 겨울 엄동설안에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나무들, 온실의 화초 있잖아요. 물 잘 준 화초들. 바로 겨울에 밖에 내놓으면
얼어 죽습니다. 나무든 뭐든 다 얼어 죽어요. 그 말인즉슨 몸에 수분이 많아서거든요. 그런데 이때 수분을 쫙 뿌리 밑으로 해서 다 뽑아내니까 마른 장력만 있으니까 이때를 버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나이테 보시죠. 나이테가 어떻게 돼요? 한 살 한 살 늘어갈 때마다 나이테가 쌓이잖아요. 봄, 여름에는 많이 팽창하다가 겨울에 보면 아주 작은 양으로 껍데기가 딱 이루어진다고요. 그만큼 수분을 빼버리는 작용이 있거든요. 이거는 갑자기 진도가 많이 나가는데 이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기운적 변화가 이렇게 단계별로 나아가면서 뭔가 다른 작용을 가지는구나. 이 정도만 감각을 익혀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장생의 뜻이 뭔지, 목욕의 뜻이 뭔지, 그죠? 그걸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걸 외우실 때는 4개의 단위로 끊어서 외우시면 좋아요. 4개의 단위로. 즉, 장생, 목욕, 간대, 걸록을 한 묶음. 장생, 목욕, 간대, 걸록을 한 묶음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제왕, 쇠, 병, 살을 한 묶음으로 보시고, 4개를 하나의 단위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묘절, 태양을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장생. 장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원래는 없던 공간에서 새로운 게 생겨난 거예요. 신생. 즉, 아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기.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응애 하고 나오는 기운. 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촉지는 되는데 뭔가가 있는 건 알겠는데 아직 애가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응애 하고 나오자마자 한 거는 즉 없던 곳에서 있던 것으로 새로 태어나는 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생의 작용 또 아기의 작용으로 보시면 돼요. 즉 이때는 이게 쉽게 말하면 음압으로 표시가 되고요. 음압. 음의 압력이 가장 막 쭈그러져 있다가 아주 약한 곳을 향해서 뚫고 나오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목이 씨에서 어떻게 해요? 봄이 되기 전에 즉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가 즉 압력이 가장 약한 부위를 뚫고 위로 솟아오르는 작용이 목의 작용이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세로에 이렇게 새싹이 뾰족히 올라오는 이런 작용. 이게 바로 장생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생의 작용. 뭔가 새로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뭔가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운, 즉 운기가 강하다. 이 정도로 썸머를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목욕의 단계로 가요. 목욕. 자, 목욕의 단계는 뭐냐면 이거는 오물을 씻어낸다라고 표현해요. 오물을 씻어낸다. 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옷 입힙니까? 아니면 씻깁니까? 씻기는 동작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아기는 예쁘다, 안 예쁘다? 벗겨놔도 정말 예쁘잖아요. 그죠? 네? 예쁘다는 거예요. 예쁘다. 참고로 팔자에 목욕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만약에 자기 자식이 보면 팔자에 목욕지가 있으면 때리지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서방이 목욕지에 앉아있다 이러면 이 서방이 맨날 카드 끊고 술 먹고 이래 들어와도 으이그 이러다가 못 때린다니까요. 그만큼 예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소모지출의 인자는 많겠죠. 네, 뭔가 오물을 씻어내니까 박리, 즉 뭔가 떨쳐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직업군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팔자에 관성이 목욕지에 앉아 있다. 관은 뭡니까? 손님이잖아요.
나를 오라가라 하는 손님이 목욕지에 앉아 있으니 목욕탕업을 하더라. 이런 것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목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뭐 일종의 희생을 맡는, 일종의 희생 요소. 요즘은 이제 뭐 선거에 올라가실 때 돈을 많이 안 쓰시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보통 이런 목욕작용이 있으면 과거에 선거에 나갈 때 막 돈을 쓰는 행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목욕의 동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소모지출은 주로 돈으로 보시면 돼요, 돈. 네. 그 다음에 관대. 자, 하여튼 예쁘다 요거는요, 얘는 갓난아기죠. 갓난아기. 얘는 태어나서 약 한 3세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3세. 4세부터 미워집니다. 한 대 지어받고 싶어요. 보통 한 3세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3세. 자, 그 다음에 관대라는 것은 한자 자체가 보면 혁띠를 두른다라는 의미예요. 띠대자를 써서. 즉, 이게 뭐냐면 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라는 거죠. 소년에서 청년으로 가기 전 단계, 청년 전 단계. 자, 이걸 이제 애기로 요거를 설명드리면 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예요. 이제 강아지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자하고 이러면 너무 구분이 쉬워지니까 예를 들어서 늑대라고 합시다. 늑대. 늑대도 구분이 어렵나? 하이에나. 자, 이게 새끼 때는 고놈이 고놈 같다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 요만한데 다 4개 달렸고 꼬리 찰랑찰랑 흔들어서 눈 못 뜨고, 그죠? 어릴 때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조금 커가지고 털갈이를 하니까 아, 요놈 생김새하고 요놈 생김새하고 틀려져 보이는구나. 그죠? 사람으로 친다면 사모관대를 띠를 둘러가지고 드디어 신분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나이라는 거예요. 즉,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단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혁띠를 둘렀다 하면 자기의 뜻을 세우는 단계예요. 사자로 친다면 이제 갈기가 조금 나기 시작한 단계. 어흥 소리 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걸럭의 단계예요. 자, 록자가 벼슬 록자예요. 롱록자라고 해서 즉 벼슬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 앞에 장생의 단계는 아기가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려서 태어났죠. 자, 목욕 때는 발가벗고 놓아도 예쁘다, 그죠? 예쁜 단계. 그 다음에 관대에는 이제 실제로 보면은 말 안 듣는 사춘기입니다. 그죠? 인간 나이로 치자면 사춘기를 지나서 학교 졸업하면 뭐 해야 된다? 취직을 하잖아요. 맞죠? 순서가 취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벼슬을 세우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자기의 뜻이
실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사자로 친다면 갈기가 거의 다 큰 사자라는 거죠. 시비를 다른 사자가 걸면 이때는 싸움을 한다라는 거예요. 관대에서는 아직 내가 덜 컸어요. 큰 사자가 덤비면 꼬리를 내려요. 그런데 록의 단계에 가서는 이제 시비를 걸면 사자끼리 싸움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힘을 쓰는 단계라는 거예요. 쓰는 단계. 그 다음이 제왕의 단계인데, 이때가 사회활동이 가장, 인간으로 따진다면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를 뜻해요. 왕성한 시기. 즉, 인생의 나이로 친다면 30대에서 40대가 됩니다. 자, 록은 20대라는 거예요. 20대. 그럼 관대는 몇 세 정도 되겠다? 10대. 그죠? 자, 이렇게 커 나갑니다. 그리고 요 제왕이라는 거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자가 이제 정말 털이 다 나가지고 이제 왕이 된 거죠, 왕. 왕이 되었을 때는 이런 걸록의 사자가 오면 어떻게 한다? 물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 다 나옵니다. 다큐멘터리 안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왕의 기운을 또 한편으로는 양보하지 않는 기운으로도 봐요. 그만큼 기운이 가장 강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뒤에 신살 보시면 양인이라는 게 나와요. 양인. 그게 이제 뭐 보통 제왕지에서 양간의 경우 양인이 돼요. 양간의 경우는 제왕지에서 양인이 되고, 음간의 경우는 관대지에서 양인이 돼요. 나중에 이건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왕이라는 게 양보하지 않는 기운으로서 가장 강해한 기운을 갖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묘에 이게 양인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갑이 묘에 가장 강한 기운을 펼쳐낸다. 그 다음에 을은 관대지라고 했으니까 을은 진에 이렇게 해서 양인의 기운이 들어와요. 자, 어쨌든 이제 내가 가장 힘을 많이 썼습니다. 자, 힘 많이 쓰고 난 다음 단계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직 나이가 안 되셨나? 다들 젊으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자, 5, 60대가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5, 6. 이제 세지가 되는 거예요. 세지라는 것은 밖으로 운기는 남아있으나 내부적 기운이 소진되는 상태. 자, 인생의 나이로 친다면 40대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50대에서 60대를 지칭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서 이게 지금 제가 나이를 좀 늘리는 거예요. 과거 기준에는 나이가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자, 요때는 보통 직장 직급으로 따진다면 과장급이죠. 예? 그죠? 여기는 무슨 단계가 되겠습니까? 직장을 다닌다면 진급을 하잖아요. 차장, 부장은 되는데 젊은이만큼 힘을 쓸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왕의 사자라 했잖아요. 그죠? 왕사자. 왕에서 이제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물러났다고 해서 이 사자가 덤비면 이 사자가 지느냐? 절대 안 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왜? 늙은 선수라는 거예요. 늙은 선수. 예를 들어 권투 선수 챔피언을 했었다. 그 챔피언이 이제 퇴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건록의 단계에 있는 사자나 관대지의 사자가 와서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에서 제법 잘 뛰는 애라든지 고프로에 입문하는 애들이 덤비면은 이길 수 있다 없다? 웬만해서는 안 하려고 해요. 왜? 내 몸이 힘드니까. 근데 시비를 걸어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노련미가 있는 거예요. 노련미. 그런데 싸움은 될 수 있는 한 피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때는 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털 빠지기 시작합니다. 인간도 어떻게 된다? 흰머리 날리고 마른 기침 소리 나고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이 병지예요, 병지. 병지. 자, 이때는 뭡니까? 활동력도 줄고, 그 다음에 기상도 많이 꺾이겠죠. 즉, 인간 나이로 따진다면 은퇴기예요, 은퇴기. 즉, 60에서 7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요즘은 그죠.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60에 정년퇴직하면 그죠?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저희 직업은 참 좋죠. 그죠? 은퇴가 없어요, 은퇴가. 이제 요게 은퇴라는 말이 뭡니까? 활동력 둔화죠.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제 건강적으로도 병색이 짙어지는 단계예요, 병색이. 그러니까 왜 수족관 가보시면 횟감들이 왜 수족관에 딱 그 횟집에 가보면 전시를 하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딴 놈들은 파닥파닥파닥 움직이는데 얘는 꿈쩍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애들 있죠. 이 뭔가 횟감으로 쓰기에 손님상에 내기에는 뭐 그렇고 이거 죽은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상태를 보통 병의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질병에 노출된 모양. 요 그대로.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예요, 사. 사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양은 있으나 죽은 것으로 간주되어, 그러니까 모양은 있으나 거의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아까 횟집에서 안 움직이는 거는 병의 상태라 했잖아요.
이제 근데 사이 상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수족관이 있으면 물이 이렇게 있고 있으면 거의 이렇게 다른 물고기들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옆으로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배 이래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애들. 그죠? 그래가지고 뭐 나무 짝대기 같은 걸로 이래가 뚝 해도 뭐 거의 안 움직이는 애들. 거의 이 상태를 사이 상태라고 하죠. 병의 상태는 안 움직이고 있어도 이게 뭐 짝대기 같은 걸로 콕 누르면은 가끔씩은 뛰어요. 이렇게. 자기가 피하려고. 근데 사이 상태는 거의 누르기도 거의 뭐 죽은 것과 비슷한 상태로. 이런 상태가 사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 어떻게 돼요? 70에서 80 정도가 되겠죠. 저 나이는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오래 사니까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다른 책에 보면은 저 나이가 막 60대 후반이라고 표현한 책들도 많아요. 심지어 과거 책에는 40대 후반으로 나와요.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현재는 이 정도 나이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 가부장적인 사회 때 왜 우리가 상을 옛날 할아버님들 보면은 상을 받을 때 저희랑 같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따로 드셨습니까? 따로 드셨죠. 그러니까 이제 제왕은 상도 같이 안 보는 상태. 그 다음에 병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손자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수염을 갖다가 탁 당기려면 하지 마. 사의 상태는 당겨도 이놈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라는 것은 활동력이 지나가지고 내부적 에너지를 다 소진한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9번째 단계로 가서 묘지예요. 자, 묘라는 뜻이 뭡니까? 무덤이죠, 무덤. 자, 여기가 이제 다시 또 이제 갈려요. 장생에서는 어떤 곳에서 새로운 게 생겨났죠. 그죠? 이제 묘에서는 어떻게 해요? 있던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즉 유의 과정에서 무의 과정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이에요. 참고로 요 사의 모양 있죠, 사의 모양. 앞에서 우리가 목욕의 모양을 예쁘다 했었죠. 요 사의 모양도 예뻐요. 다 늙어가지고 뭐가 예쁜데요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태양이 뜰 때, 즉 아침에 뜰 때를 뭐라고 합니까? 여명이라고 그러죠. 여명. 붉은 기운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아름답죠. 그죠? 그 다음에 사라는 것은 이제 태양이 막 지기 일부 직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황혼이라고 그러잖아요. 황혼이 물 들어갈 때 그때도 모양이 참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묘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드디어 사람이 이제 죽음으로 간 거예요. 죽음으로 간 거. 근데 요때까지는 그나마 운기의 영향력이 조금은 남아있어요. 어떻게 남아있느냐? 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밑에 자식들이 모이겠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버님을 한 번씩 불러요. 아버지가 이 땅은 네 주라 했고 이 땅은 내 하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영향력은 남아있어요. 영향력은 남아있다. 영향력. 묘에 갔다고 해서 다 끊어지느냐? 그거는 아직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운기가 미미하고 관 속에
들어간 모양이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절의 단계예요. 이제 절이라는 것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끊어졌다. 또 이게 한편으로는 절처봉생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기는 해요. 이제 끊어졌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의 유산 상속을 가지고 다툼이 발생하고, 그죠? 막 이렇게 했다가, 이제 절의 상태에 가면 뭐냐면, 그때 그 아버님을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식들도 노인네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제사상이나 한 번씩 간혹 받아먹는 세월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형체를 찾을 수 없는 단계. 없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는 자식들마저도 나를 안 찾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절처봉생, 즉 끊어진 자리에서 새로운 것이 다시 솟아나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태지가 돼요. 태. 자, 요 말은 태라는 것은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자연이 항상 순환을 해요. 12단계로. 예. 끊어졌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시 이렇게 잉태의 과정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즉, 요게 뭐냐면, 자, 엄마 뱃속에서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이전 단계를 뜻해요. 예. 자, 3개월 보통 요즘은 그죠? 임산부가 아닌데도 배 나오신 분들이 많던데 왜 아직까지는 그래도 홀쭉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리가, 그죠? 근데 3개월 때는 요 뱃속에 어떻게 있어요? 애가 요런 모양으로 있죠. 맞습니까? 초음파 찍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요런 식으로 잉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요 묘에도 안 보이죠. 무형. 절에도 무형. 태에도 무형의 단계라는 거예요. 무형. 그 다음에 12번째가 이제 양지예요. 양지. 즉 길러진다라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여성들의 배가 보면은 이렇게 볼록하니 불러오기 시작하는 단계. 8개월, 9개월, 그죠? 10개월까지. 그런데 이 말은 뭡니까? 이렇게 만져는 지죠? 애가 발길질 하는 것도 만지는 지죠? 촉지는 되지만 애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 즉, 내부적으로 계속 길러지고 있는 상태를 양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양지. 이거 엄마 뱃속.
그래서 요때는 보통 양지, 요런 요런 운에는 무엇을 하냐면 꿈을 많이 꿉니다. 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2단계를 이 자연은 갑도 돌고 있고, 을도 돌고 있고, 병정, 무기, 경신, 임계들이 다 이런 12단계를 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순환성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잠깐 해드렸는데,